네, 오늘 제가 준비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광주시는 소병훈이가 두 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지난 21대를 보니까 소병훈이가 5만 3천을 얻었고 2등이 4만 표를 얻었습니다. 13,000표 차이인데 제가 볼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지난번에 완전히 민주당이 휩쓸었기 때문에 5만 3천에서 3천을 빼면 한 10,000표 차이거든요. 우리가 5,000표, 10,000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광주시도 자유우파로 뺏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님께서 사랑제일교회 예산이 1,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규모를 잘 모르실 거예요. 1,000억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강남에 현재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출석 인원만 5,000명입니다. 출석 인원만 5,000명, 재정 말고 그 교회의 예산이 1년에 1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1,000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을 잡으실 거예요. 우리 전 세계 애국 성도들이 전 목사님의 희생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제일교회는 화장실이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렇게만 아세요. 알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김건희 여사 그 디올 파우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었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다 듣고서 쓸데없는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소재가 사라지고 있는데 아멘. 오늘 제가 원래는 그걸 염두에 두면서 김정숙 오술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멘. 누가 특검을 받아야 옳은 것이라고 되는 것이죠. 아멘. 여기는 김정숙 여행을 뺀 겁니다. 여행 문제에 대한 특검은 뺀 것이고 옷만 좀 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행사 때마다 의상이 바뀌는 패션 사치로 유명한데 공개된 사진이 178벌입니다. 대통령 부인으로 돼서 만든 게 178벌이고 액세서리가 200여 종이나 그래요. 전 뭐 정확히 모르지만 정확하게 조사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중에서 코트가 24벌 쭉 나옵니다. 짜증나니까 넘어갔습니다. 예. 그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178벌을 김정숙이가 입은 사진입니다. 제가 찍지 않은 건 아시죠? 예. 다음이요. 액세서리가 207개인데 팔찌가 19개, 가방이 25개, 목걸이가 29개 등으로 상당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인데 가방이 25개면 아마 가방 하나가 상당히 이건 명품으로 제가 여겨지는데 사치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뽀로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김정숙 왼쪽 가슴에 있는 뽀로지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오른쪽 보시면 제가 그 영어를 읽기도 어려워요. 치타 디아만트 그랬는 것 같은데 보석이 박힌 이 뽀로지를 했단 말이죠. 다음이요.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것이죠. 까르띠에의 펜더드 까르띠에 브로치라고 조사한 사람이 있고 그 브로치라면 2억이랍니다. 2억. 근데 반대는 2만원짜리라고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저분이 2만원짜리 브로치를 했을까요? 아니요. 옷만 178벌을 걸쳤는데 이 까르띠에 그 브로치가 2억이랍니다. 예, 다음이요. 근데 이 유명 브랜드 디자이너가 증언을 했습니다. 김정숙의 옷의 구매 방법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 청와대까지 수석 디자이너가 출장을 와서 치수를 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보통 디자이너가 현장까지 가서 재는 경우는 있어도 수석 디자이너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분이 증언은 유명 브랜드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는 결국 출장을 가지 않지만 김정숙한테는 예외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벌을 한 번에 4천만 원 주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상
수십 벌을 현금으로 사간 사람은 이 디자이너 증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4천만 원을 지금 현금으로 지급한 사람이 김정숙입니다. 다음이요.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든지 톱스타를 하더라도 한 번에 수십 벌 의상을 구입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현금 구매는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김정숙 씨가 어떻게 했냐면 100여 벌의 옷을 청와대로 먼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입어보고 마음에 든 것만 입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178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한 사람입니다. 다음이요. 블라우스가 뭐 7, 80만 원이라고 겉옷은 저렴한 게 100만 원대 후반이고 통상은 400에서 500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이요. 근데 문제는 이 옷값을 지불할 때 현금을 지급했는데 관봉권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습니다. 관봉권은 잘 모르실 텐데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관봉권의 형태로 보냅니다. 누구한테요?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낼 때 개인한테는 이 관봉권을 만져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그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받으면 한국은행이 어디 보내요? 시중은행과 정부 부처에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부 부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보내고 한국은행이 다시 어디에 보냅니까? 정부 부처와 시중은행에 보내는 것이에요. 정부 부처니까 뭐 청와대, 국정원 이렇게 보낼 때는 관봉권으로 보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다음이요. 모양입니다. 관봉권의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 B로 해서 되어 있는데 다음이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일반적인 관봉권의 예고, 지금 보여드린 것은 김정숙 씨가 이 디자이너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에 저 현금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기 보면 이거 띵 게 있었는데 저거는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되어 있는 현금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김정숙 씨가 지급했을 때 본인이 온 건 아니고 거기 일하는 사람이 와서 지불할 때 쓴 돈입니다. 다음이요. 자, 옷값 지불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은행 관봉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부처에 보낼 때, 시중은행 때 보낼 때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뭐라 이러냐? 한국은행은 개인이나 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국은행이 그 대한민국 국채은행으로서 물가 조절, 임금, 이자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거기다 돈을 입금하고 인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에다가 돈 거래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또는 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랬는데 김정숙 씨가 옷값을 지불할 때는 한국은행 관봉권이 그 안에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의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이요. 근데 문재인은 본인과 그 부인은 모두 사비로 지출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재인의 급여 계좌가 한국은행이 아닐 겁니다. 한국은행에 자기 봉급의 계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에 계좌가 없다면 더더욱 관봉권으로 지급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재인은 사비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공금으로 지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죠? 네. 장경록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상하면 이상하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 한 번에 3, 4천만 원 옷을 구매했는데 결제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눠서 했다고 그래요. 다음이요. 보통 대기업 회장 분이라든지 탑스타들이 와서 옷을 여러 벌 구매한다 하더라도 보통 뭐로 구매합니까?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신분을 숨길 사람, 비밀리를 요구하는 사람만 현금으로 하는데 양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뭐 김정숙이가 근데 뭐 무형문화재 장인의 한복을 맞춰주고 뭐 이렇게 한 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 샤넬 자켓 사건이 있습니다. 2018년에 프랑스 순방 때 김정숙이 입은 샤넬이 직접 만들어준 자켓입니다. 그 자켓을 보면 여기 기억, 니은, 니은 한글이 쭉 새겨져 있는 자켓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자켓입니다. 그런데 요 자켓을 프랑스에서 입은 다음에 저 자켓이 어디 갔냐 뜻입니다. 청와대는 뭐라 그러냐면 저 자켓은 샤넬에서 빌렸는데 다시 반납을 하니까 샤넬이 우리나라 한글 박물관에다가 기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저 옷을 입은 다음에 빌려 입었죠. 다시 샤넬에게 반납을 하니까 샤넬에서는 다시 한번 그 우리나라의 박물관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기증된 옷이 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 옷과 김정숙이 입은 옷이 달라요. 그 명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박물관에 기증한 옷은 김정숙이 입은 옷이 아니라 별도로 샤넬에게 주문해서 만든 옷이에요. 아시겠죠? 입은 옷을 반납했는데 샤넬이 기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박물관에 두었다라고 청와대는 답변을 했는데 3년 후에 뭐가 들통이 났냐면 그게 아니라 저 이 한글 박물관에 기증된 옷은 다시 한번 샤넬에게 주문해서 만들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 김정숙이 입었던 옷은 어디 갔겠는가? 여러분 의문은 뭐 가지시겠지만 그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샤넬 박물관에 있답니다. 프랑스의 샤넬 박물관. 양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넘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것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이요. 요것도 얘기를 했죠. 다음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비로 옷값을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180벌이잖아요. 하나에 500만원만 잡으면 총 금액이 9억이 나와요. 곱하기 하면 9억 돼요. 근데 이걸 300만원짜리 옷이라고 생각하면 5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500만원짜리였다면 9억이면 임기가 5년이니까 1년에 쓴 돈이 1억 8천이에요. 어렵지 않죠? 수학이. 이 사람의 연봉이 2억 4천입니다. 그럼 2억 4천 중에서 김정숙의 옷값으로만 지급된 게 500만원으로 가정하면 1억 8천을 쓴 거예요. 300만원짜리 하면 1억 800만원을 쓰게 된 것인데 악세사리는 제가 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우리가 사고를 한다 그러면 저 옷값을 관봉권으로 지급했다는 사실,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보고 옷의 총액과 본인의 수입과 비교해 본다면 저 옷값은요, 액세서리 값은 사비로 전액 지출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뭡니까? 저 비리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할 때 대통령 부인이니까 권력적 비리 의혹이 있었지만은 수사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김정숙의 여행과 옷값에 대해서는 당시 영부인으로서 권력적 비리의 의혹이 있었지만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형적인 특검 대상이 돼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이미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적 비리 의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결혼 전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도 보면 쌍특검을 수용하라 이런 말을 계속 이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장동 특검도 왜 대통령이 거부하셨느냐? 그것은 대장동 특검은요, 이재명이 주로 저지른 범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죠. 대장동 특검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짜증나지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특검으로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재명의 문제를 특별검사가 선임되어서 지금이 하는 검찰의 수사가 중단되고 사건을 모두 특별검사에게 이관시켜 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이고 그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디올 파우치백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저 자유통일당에서 또는 목사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지금 예컨대 김경주라든지 이수정 같은 사람이 불필요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다 사과를 하고 원상태로 돌아섰는데, 분명한 것은 최재형이의 함정 덫에 걸린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굳건하게 그와 같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최재형이란 사람의 접근을 김건희 여사가 굳건하게 막은 것이다, 방어한 것이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서명 사모님 머리 피는 한번 좀 보시게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평소 교회에서 보니까 서명 사모님 핀이 너무 좀 낡아서 제가 하나 사드리려고 우리 박권사와 같이 갔었는데, 머리핀이 10만원, 30만원 하면 막 빛이 나거든요. 절대로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하나, 10,000원에 3개짜리, 그걸 제가 사서 드렸어요. 비싼 건 안 하실 것 같아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어떤 제품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10,000원에 5,000원에 3개 하다 보니까 제품을 잘 모르겠는데, 한두 번은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머리에 매신 것이 1,000원짜리입니다. 저 김정숙이하고는 뭐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전 목사님도 참 검소하게 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은 늘 저희한테 대접 주시는 게 국수라고. 장경동 목사님도 불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국수만 주신다고. 근데 90%가 국수인데 10%는 고기냐? 아니에요. 나머지 10%는 카레, 뭐 비빔밥, 덮밥입니다. 그만큼 전 목사님께서 참 우리 애국 헌금을 갖다가 참 절약하시면서 검소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믿고 애국 헌금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아멘. 또 목사님께서 참 100억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돈 얘기 안 하시는데 100억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국내 모든 애국 성도님들 이 두 부부의 삶의 자세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근본에 200석 달성을 반드시 저는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